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 김수경입니다. 대득해 바운스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증시는 오늘도 좌절 모드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봐야 먼저 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유독 못난인 우리 시장 보면서 많이 답답함들 오늘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물음표와 원성이 가득한 오늘 시장인데요. 손절매는 그렇다고 늦었고 신규 진입할 현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보면 어떻게 관망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관중이 돼버리신 분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은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종목 고민에 대해서 어떤 또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사이다 같은 진단 해주시는 두 분이세요. 오늘 강재현 운용역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어제 오늘 분위기가 그렇죠. 그리고 미국 증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함과 좀 원망이 많이 드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진정 주린이님 어서 오세요. 공부 중입니다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나 봐요. 네, 허생님 어서 오십시오. 서단계 1년차님 출석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많은 평들을 조금 남겨주고 계신데 머니마니님 안녕하세요. 네, 미장은 단기 급등이라도 합니다. 먹을 게 있죠 하셨는데 우리 시장은 또 오늘 그렇죠. 네, 어제는 그래도 그나마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는데 어제 오른 거 이상으로 오늘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허무한 느낌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맘먹고 쥐어 패네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악감정 갖는 외국 금융단체가 있는 듯 합니다. 요거 조사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수급도 좀 막막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안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뭔가 시원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한번 상의해 보실까요? 저희 진단쇼와 함께 여러 가지 또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갈증들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 얘기 나눠보면서 조금 스트레스 더 풀리시는 한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실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다 궁금해하시거든요. 우리 증시 왜 이렇게 못나니까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한 이유가 뭘까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세요. 원인 파악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수출 주된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글로벌 계속 우려되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약세로 가서 오늘 또 원화가 약세가 입니다. 1295원 정도 97원이네요. 이제 1300원대도 그렇죠. 그만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있는 것은 당연히 경기가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물량을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한 37, 8%에서 지금은 코스피에서 30% 정도 내려왔죠. 삼성전도 57%에서 50% 정도까지 내려오고, 그럼 우리가 좀 다른 나라보다 좀 약세인 게 IT가 많아서 그렇다. 물론 이제 우리는 IT 쪽에서 반도체인데 그게 메모리 반도체라서 경기에도 심각하게 많이 타격을 받는 거고요. 그보다도 뭐 재벌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탄합니다. 하지만 수출 주도형이라서 수출이 좀 우려가 들어오면 미리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어제 충분히 미국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오늘 이 반등을 좀 해줄 장인데 지금 46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봉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미리 가장 먼저 빠진 종목들은 업종들은 반도체고요, IT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관련 뭐 다른 기업들 줄줄이 좀 빠지는데요. 그럼 오늘의 시장에서 봐서 이제 고전에 해외 증시에서 보면
해외 증시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지수가 28.7%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런데 미국은 독일은 수출 주된 국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차트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빠진 게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면 금융주가 특히 은행이 또 경기와 동행하기 때문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지분율 보면 60%, 뭐 50% 이상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은행주들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지금 오늘 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주들은 보면 오늘 계속 80억, 100억대를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금융지주도 KB금융도 좀 200억씩 팔고 조금 특히 오늘은 이렇게 하나금융지주라든지 4%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K금융도 이렇게 4%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주들이 역할을 좀 많이 했다. 주가 하락에 대해서. 그래서 경기 침체, 은행주가 이렇게 빠지면서 금리 인상기인데 그러면 금리 인상기 때 일반주가 은행주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좀 더 길게 보면 은행주들은 기업이 부실화되면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위기나 IMF 때도 은행이 먼저 망하죠. 미국의 금융위기도 은행 망해서 그렇죠. 우리는 IMF 때 은행 다 망했었잖아요. 거의 다. 그러면 그것처럼 경기가 침체가 심각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 은행들도 다 그래서 은행주가 지금 최근 들어서 국민은행 탄탄히 딱 급락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죠? 5월 말부터 특히 6월 달에 그것은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는 여실히 보여준 업종이 은행주다.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작년에도 계속 금리 인상인 올해 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KB금융도 이렇게 보시면 안 빠졌었죠. 올 하순까지.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하니까 내가 은행주를 사서 나는 방어를 해야지 안 깨먹고 다른 IT가 많이 내려가니까 근데 끝판에 오히려 은행주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같이 또 손해 더 보게 되거든요. 이거 손절하고 저거 하면 그거 손해 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좋고 지금도 은행주는 주가 하락이 보장돼 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은행 KB금융이다. 그러면 KB금융도 37,000원, 4만 이하는 당연히 갈 걸로 봅니다. 경기의 침체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려서 지금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 달에 바로 침체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하고요. 오늘은 전체 삼성전은 거의 잘 안 빠지고 워낙 많이 빠지는 상태고 그래서 시가총액 보시면 SDN은 그동안 올라와서 그렇고요. 네이버가 아직도 정지를 안 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IT나 이런 기업들도 아직은 반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을 바닥인지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종목들이 요즘 많이 보이시죠? 이렇게 좀 바닥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는데 너무나 주의할 점이 많은, 조심할 게 많은 시장이라서 너무 소신 모드로도 저희가 돌변하기가 쉬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공격 모드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시장에서 좀 대응할 만한 힘이 많이 빠지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공수전환을 잘 해가면서 이 시장을 잘 좀 리딩할 수 있는 종목들 발굴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종목들 들고 계신지 아니면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종목 들고 또 마음고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오늘 저희 다 소화할 예정이니까요. 최병훈 전문가님께 궁금하신 부분들 다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어요. 저희 시청자님께서 전문가님의 모토 중에 하나가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팔거나 손절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 말씀 100% 동의합니다.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하니까 내가 과연 그런 주식을 들고 있는지도 저희 최병훈 전문가님께 한번 검증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죠? 저희 전화 게시판 채팅창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민승맘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DB하이텍 얘기해 주셨는데 매수가 76,600원이세요. 비중은 30%에 들고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52,300원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많이 심정이 안 좋으실 것 같은 게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 6% 넘어가는 큰 폭의 조정에서 52,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역배열 차트를 보고 계신 상황이시고 신저가로 거의 이동이 되네요. 49,200원. 작년 10월에 났던 신저가인데 거의 근처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요즘에 제어가 안 되고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뭔가 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가격일까 싶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주시겠어요? DB하이텍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2010년도 2월 달에 5,800원부터 DB하이텍하고 결혼하라고 6만 원대는 길게 보면 10년도 6만 원대는 기본이다. 앞으로 시대는 아날로그 반도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너무 선행적으로 해서 이 종목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수익으로는 좋지만 뭐 6,000대부터 해가지고 18,000 갔다가도 계속 다시 빚이 워낙 많아서 M&A 할래도 안 되고 그래서 3,000까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설 증설을 조금밖에 안 하더라도 산업 성장, 즉 시대의 흐름이 맞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0년도 뭐 11, 12, 2015년도까지도 재벌들도 2013년도 뭐 14년도 매물하게 됐는데 아무도 안 샀어요. 주식을 M&A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런 업황 산업이 온다는 것은 그때 재벌조차도 잘 몰랐던 거죠. 지금 자동차 반도체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자동차가 잘 안 나오고 못 만들고 있는데 DB하이텍이 파운드리 자동차 관련된 부품을 한 25개 이상의 지금 생산해서 소니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동차 업체로 가고 그 정도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바로 아날로그 반도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주식을 사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다. 그게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것 다 3,000원대 내 4,000원, 6,000원, 만 원 이하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지 않아도 단 1,000만치만 사놔도 10배는 기본이 아니면 5배, 10배 뭐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니면 인생 역전하는 그런 종목들이었죠. 그럼 이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사기만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6, 7만 원 정도 왔을 때 결혼해야 된다. 배우자 구하듯이 종목을 사놓는데 이혼해라. 이혼한다 이제. 그랬다가 다시 46,000원 가면 다른 거 살 거 없으면 다른 재혼할 대상 없으면 그냥 다시 재결합해서 일단 가져가 보자. 그래서 다시 발만 왔는데요. 이제 업황 자체가 성장이 그렇게 되지 않은 이 회사 자체가 성장은 되는데 업황은 좋아요. 그죠? 그게 반영됐다는 거 주가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컨센서스를 보면 나오죠.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물린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지금 앞으로도 수년, 3년 뒤에까지 성장이 보장된 기업들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타작을 마이너스 50%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돈을 더 사야 된다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아니죠. 물론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22년도 보세요. 전년 동기 성장이 14%까지 됐어요. 대일고 예상, 이건 KB금융, 잠깐만요. DB하이텍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는 38%까지 나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매출 성장 8%, 1%잖아요. 그 다음 영업이익 또 올해 7천억대, 막 8천억도 나올 거 나와요. 1분기만 해도 3천억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내년에 이익 성장이 거의 안 되죠. 물론 이제 시설 증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합니다. 대규모를 하지 않더라도. 그럼 꾸준히 이렇게
돈 벌어서 꾸준히 먹고 사는 것은 앞으로도 뭐 정말 업황이 안 좋아진다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그러면 실제로 현금 흐름까지 보면 이 회사는 한 1조 가까이 내외가 나오거든요. 내년부터. 그러면 회사는 괜찮죠. 그런데 반도체 이쪽에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이 내년부터 잘한다니까 최고 올해는 아무리 늦어 올해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주식이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있죠. 근데 그런데도 이 매출에 보면 이제는 반등이 고점 85,400원을 돌파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선 저는 지금은 시장 이러니까 반등장이 나오면 매도하라. 그것은 뭐 손절 안 하고 7만 정도는 뭐 갈 수 있지 가는 주식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만약에 반등해서 좀 빨리 팔고 싶으면 목표가 65,000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하고 싶다, 뭐 비중 30%는 추가 매수하면 안 되겠지만 많이 빠지면 그때는 뭐 해서 단가를 낮춰도 되겠지만 지금은 보유했다가 65,000 정도 가면 비중을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이 종목하고 하시면은 7만 원까지 한번 버텨보는 것도 답이지만은 그 전에 한 6만 5천 원 정도 선에서는 마음을 좀 잡으시고 이별을 조금 깔끔하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나올 때마다 요거를 또 결혼의 비유를 해주시는데 동고동락을 쭉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주식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시장에서 일상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감안하셔가지고 네 민중민승망님 잘 또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급반등 기대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하고 민승망님 한마디 또 남겨주셨는데 다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더 종목에 대해서 꼼꼼히 공부하고 대처 전략도 함께 좀 마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의 팁 잘 챙겨가 주세요.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은 저희 CJ ENM이 오늘 또 신저가를 찍는데 많이 빠지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의 종목이시고 매수가가 많이 높으신데요. CJ ENM은 21만 원대 진입하셨대요.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지금이 바닥일까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질문이 추매 가능한지, 네, 지금 너무나 단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많이 가격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지금의 목표는 뭐 수익이 아니라 손실 최소화라고 하세요. 손실 최소화해서 탈출을 어떻게 할지 그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CJ ENM에 대한 전문가님의 시각을 들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바닥을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수나 뭐 종목이나 더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만약에 이게 3년 뒤에도 계속 이 기업이 성장이 보장이 돼 있다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사야 되겠죠. 비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CJ는 제가 계산 이토마토 와가지고 토마토 TV 와서 늘 팔려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다. 단순히 한번 딱 생각해 보시면 CJNM은 우리가 TVN부터 시작해서 OCN부터 해서 관련된 케이블 채널에 보면 CJNM 꽤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OTT 동영상 서비스 보면 파라마운트와 협력하고 그래서 사실은 국내 1위 정도에 차지하고 있지만 그 과거에는 예를 한마디로 TVN에서 드라마가 안 할 때 드라마를 한번 만들었는데 아주 선풍적 인기가 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TVN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OTT 서비스가 그냥 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광고 자체의 수입이라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돈만 들어가는데 그만한 수익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은 고성장한 시대는 2014년도까지 거의 끝났어요. 거기서 보세요. 2000년부터 14년.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주식을 그냥 사가지고 잠깐 먹는다 정말 1년만 올라갔죠. 끝없이 빠지죠. 바로 이쪽 분야에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성숙기 들어가고 더 이상 성장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산업에 있는 종목들은 단타조타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특히 오늘은 또 더 빠진 중국 관련 봉쇄 여러 가지. 그러면 신저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 1,000억입니다. 2조 1,000억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컨센서스 보면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019년도 2,694억, 그 다음에 2,721억, 2,900억, 2,700억, 이제 미래니까 내년도 조금 는다는 이것은, 파라마운트라 여투 서비스에서 그쪽에 좀 나오면 좀 증가될 거라고 본다고 하지만 가봐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거의 영업이익이 성장을 거의 못했죠. 4년 동안. 그것도 매출도 3조 7천억에서 3조 3천 줄었다. 3조 5천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국에 이런데 오히려 늘어야 되잖아요. 수요인데. 근데 오히려 늘지도 못했어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뭔가 기업의 성장을 못하고 있다.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산업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2,700억 영업이익이니까 올해 10배면 2조 7천이니까 지금 2조 정도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자체가 성장이 불확실하니까 불투명하니까 장 빠지면 같이 빠지고 반등하더라도 쉽지 않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10%라도 이것을 물타면 안 되고요. 물론 본전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강해서 나는 본전하고 나오겠다. 반드시. 그러면 지금부터는 10만 원 깨졌으니까 10% 사면 15만 원이잖아요. 목표가가 10% 더 사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14만 원 전이나 15만 원이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그러면 그 이하의 단가를 맞춰야 되거든요. 단가를 어디에 맞추냐면 14만 원 정도 맞추도록 물을 타놓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려갈 때마다 5% 사고 5% 더 사고 그러면 본전 빠져나오는 마인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 물타라고 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실적이나 어떤 미래 업황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걸 물타는 게 아니라 그 물탈 돈으로 이거는 그냥 오히려 이것도 팔아서 보장된 그 업종이나 산업의 수혜주를 사는 게 정석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야 돈 번 사람 그렇게 하지 안 되는 사업에 내가 단 한 푼을 주지 않아요. 나한테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돈 있는 사람은 단 10,000원도 대출해 주지 않아요. 그죠?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해 주는 거죠. 그거 담보라는 게 실적입니다. 미래 실적. 불투명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하면 주식으로는 절대 손실 볼 수 없다. 이런 생각하고 저는 물타는 금지하고 목표가 14만까지 현재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얼추 생각하고 계시던 반등가와 조금 비슷하신지 좀 부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마음고생 좀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진입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CJ ENM 네, 잘 작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장의 종목 상담이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저희 허생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또 저한테 해주셨는데, 저희 진단쇼 영업에 지장 있는 말씀 해주시니까 가슴이 한편으로는 아픕니다만 동감도 저도 되긴 하거든요. 네, 무의미할 것 같다라는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돌려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신교수님 현금 좀 여유분 있으신 분들 생각 좀 틈틈이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받고 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종목도 좀 남겨주세요. 다음은 저희 WHJ님 모셔볼까요? 효성 첨단 소재 문의 주셨습니다. 효성그룹주들도 요즘 대응하시는 분들 다 끙끙 앓고 계시던데 저희 대응하신 가격이 매수가가 45만 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지금 39만 8천 원 나오네요. 40만 원 선을 약간 이탈하고 있는 모양새에 나타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또 저점 깨더라고요. 저희가 진단 한 해 동안의 시장 분위기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6월 16일 날 작년에 나왔던 신저가 근처로 이것도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때가 37만 원 라인이었는데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고 있는 꺾이고 있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계속 빠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어떤 포인트 잡고 대응해야 될까요? 네, 효성 첨단 소재는 글로벌 탑티어 1등 정도 회사입니다. 타이어 코드 쪽에 시장 점유율이 거의 46% 정도 차지하면서 타이어 보강제 그리고 확실한 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업 쪽 이런 쪽도 계속 좋고 그 다음에 아라미드 탄소섬유 쪽도 관련된 건 고첨단 소재 관련된 회사로서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80만까지 갈 때도 엄청 좋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가가 반타작이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경기가 침체가 오면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시장 점유율 1등에서 이쪽으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빠지긴 빠져요. 하지만 나중에 반등할 때 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은 지금은 사신 가격이 45만이니까 한 10% 정도 때밖에 안 빠졌으니까 팔고 싶으면 지금 손절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런데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10%니까 더 추가 하락 한 30만 원 정도 초반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요. 그러면 30만 원 정도 오면 45만 사서 30% 손해난 상태에서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줄 수 있을 여력이 있으면 갖고 그때 추가 매수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단기로 들어가서 나는 30만까지 내려가도 기다릴 수가 쉽지 않다. 손해났다고 불안해 하신 분들은 지금 손절해야죠. 그리고 그 현금 가지고 다른 거 사봤자 또 손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해놓고 기다려야 되죠. 그럼 요 주식은 만약에 내려가면 사면 돼요. 안 내려가 올라가더라도 안 사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가능하지만 다른 종목도 다 빠졌을 만큼은. 그럼 빠졌을 때 내가 물려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차피 고점이 돌파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근데 저는 이 고점은 내년까지 쉽지 않지 않겠나. 미리 워낙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박스권 정도로 63만 정도 60만 원과 30만 원과 60만 원 사이에서는 자주 움직일 거 보이기 때문에 30만 초반 가면 또 55만 60만 오고 또 내려오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30만 초반 가면 추가 매수 10%도 해도 되고 오히려 반등하면 하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는 아까 어떤 분이 종목 진단이 이런 장에서 의미가 없지 않나. 지금 주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 행복한 게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어야 내가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럼 다시는 이런 하지 않을 공부를 해놓으면 다음에는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나쁠 때 종목 진단도 받고 종목도 공부를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침체가 되면 시작 되고 이런 걸 다 공부하는 거죠. 장 좋을 때는 아무 공부하면 잠만 자면 돼요. 가만히 갖고. 그런데 장이 나쁠 때일수록 불안심을 없애고 이성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을 떠난 분들은 더 이상 손해 안 날기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또 나중에 시장 좋을 때 또 정확히 맞추어 들어올까요? 그랬으면 엄청 돈을 벌겠죠. 그런 분은 거의 없다 생각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팔지 현금 들고 계속 가지고 있을 때 현금 여력이 전혀 없어. 아니면 반등할 때 기다렸다가 45만 원 번전 가면 팔면 되는데요. 약세장에 안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추가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추가 하락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그 결론을 내서 나는 추가 하락하면 더 사겠다는 어떤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보유하고 가지고요. 아니면 반등 시 43만 원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으니까 12평선까지는 그때 매도하고 나오시고 만약에 추가로 너무 다른 종목 여러 개 아니라 현금이 있다면 저는 보유했다가 오히려 빠지면 추가 매수하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여유 있게 운용하실 수 있는 전략 남겨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비싼 가격에 안 들어가셔가지고 나름 좀 만족스러운 답변 얻은 게 아니실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단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어려운 장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말씀 해주고 떠나시는데 장이 좋을 때는 뭐만 하면 된다고 하셨죠? 네, 잠만 자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주식 사놨기 때문에 네, 시장 믿고 들고 가면 되는 편안한 시장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종목 공부하고 시장이 왜 빠지는지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허생님 잘 들으셨죠? 네,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지금이 그렇게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열공 시기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 다 함께 잘 감안하셔가지고 열공 모드로 이 어려운 시장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실력 더 이제 저희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희 진단쇼도 도움 많이 드릴게요. 러브스기님께서는 한 5년 들고 있으면 손실 줄겠죠 하셨는데
막막합니다. 5년 시장 언제쯤 좋아질까 요즘 다들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만은 버티는 자가 승리하지 않을까요? 네, 함께 어려움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바닥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올라갈 때가 되었나 본데요 하고 저희 코형님께서는 개인적인 소견을 남겨주셨는데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빨리 반등에 본격적인 반등에 시그널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블루실전이 어서 오세요. 제대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 많으시네요 하셨는데 우프죠. 정말 제대로 장투가 되는 반강제적으로 장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손을 차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뭐 밤잠 설치시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진단도 저희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슴 아픈 손절매 하기 전에 한번 저희하고 상담 나눠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오늘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질문 좀 요것 좀 해주세요 하시고 문의 많이 주시는데 이분께서 명쾌하게 답변 주실 것 같아요. 강재현 운용형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훈입니다. 네. 우리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외국인들 계속 팔까요? 라는 부분 오늘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외국인 수급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과 좀 대응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운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환율 자체가 지금 고가를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선 환율적인 부분에서가 안정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전에 국내 증시가 5월 달에 저점 만들 때 보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갔었고 이 구간에서 외인들 매도가 강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최근 들어서도 환율이 고가를 넘어갔다 이 부분이 지금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더 약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앞전에 고가를 넘어갔다가 그 밑에서 움직인다. 반면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반등을 못할 때는 이제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 이 부분이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역할을 했었고 또 이제 와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 매도한 부분, 이 부분이 예전에 비하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앞전에 팔 때가 워낙에 더 가파르게 팔았다가 지금도 판다 되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국내 증시에서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질 때 거래 대금에서 투매가 나왔으면 그 이후에 바닥권에서는 거래 대금 실림 반등이 하나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전혀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이 전 시장, 전 업종을 다 판다 이런 건 아니고 삼성전자 중심한 IT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매도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IT,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계속해서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영업이익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하반기에 대한 디램인 시장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전망이 안 좋다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현재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해 250조인데 이것 자체가 크게 하향될 수 있다. 이러도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을 봐야 되는군요. 환율이 문제다. 살 여건이 아닌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기웃거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더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한데 앞에서 또 최병원 전문가님 답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죠.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우리 시장이 왜 다른 시장보다 더 힘든지가 이렇게 좀 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역으로 좀 이용해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지는 않겠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런 종목들 함께 물색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너무 또 답답한 시장인지라 계속 종목 문의 올라오는데요. 전화 오늘 첫 전화인데 조금 이따 받아보도록 하고 먼저 두산밥켓 봐드릴게요. 두산밥켓은 저희 별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3,000원이시고 비중이 많으시군요. 70%나 압도적인 물량을 이 종목에 담고 계신데 끝없이 빠지기만 해서 손절을 이미 감행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가 본데요. 손절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알려달라.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좀 볼까요? 네, 두산마켓이 현재 3만 원이 오늘 조금 깨졌네요. 네, 29,550원 기록이 되고 있고, 다행인 게 요즘에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고민이신 분도 많으신데 그렇게 뭐 들어가신 지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으세요. 지금 33,000원대시면은 얼마 안 된 구간에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3만 원 깨지니까 불안감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손절로 처리해야 되는 종목이 맞습니까? 우 의원님, 이 종목이요? 시장에서 지금 뭐 우리가 시장이 문제지 이제 종목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종목을 가져가려면 업황이라든지 뭐 밸류적인 부분, 자산 가치가 됐던 실적을 갖고 이야기하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페니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페니셀이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밸류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에서 내가 손실이 너무 크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던져버린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빠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락 거래량이 세게 실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직전에 저점이 깼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그 또 매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계속해서 불르면서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공통적이실 텐데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 있어야 그 역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실적에 대해서 보거나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느냐 어디서 팔 수 있느냐 그걸 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뭐 우크라이나에서 재건을 들어갈 때 그때 뭐 모멘텀을 받거나 뭐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마켓은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5월달까지 계속해서 박스를 보였던 가격대가 36,000원에서 44,000원 사이 여기서 박스를 계속 보였었죠. 근데 박스가 하단에 이탈하다 보니까 여기 있던 물량들이 이제 쏟아진다가 되는 거죠. 근데 쏟아진다 했을 때 실제로 뭐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실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는데 우선은 시장 자체가 마디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락이 하나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디폭으로 계산할 때는 3만 원 전후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는 저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저점을 만들어 주기에는 그림상에서는 나쁘지 않다가 되는 것이 예전에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기 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뭐 지켜지는 과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시장 자체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그게 가능하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33,000원 가격대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가격대는 최소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가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만들지 못하고 내려간다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저점이 딱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게 좀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33,000원 가격대 비중이 70%니까 이거는 좀 기다리시긴 하셔야 될 텐데 지수 자체가 뭐 반등이 국내 증시 자체가 뭐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가능해진다면 그 라인대 매수가 이상은 가능하니까 거기서 이제 비중이 많은 만큼 최소 절반 이상 그 정도는 축소를 하신다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마켓 들고 계시면서 시장 여파가 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강재훈 운용위원님의 진단 또 많은 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날도 덥고 소화도 안 되고 점심 뭘 먹어야 되나 굶어야 될까요? 저희 블루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마 포트를 자주 보셔서일 것 같아요. 당분간 좀 포트 숫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네, 이 시간에 또 열어보시면 소화 안 되시니까 맛있는 점심 메뉴 꼭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블루 실장님 저희 마그마님께서는 시원한 잔치국수나 콩국수가 땡기 내용 하셨는데 면 요리가 좋죠. 네, 여름에 또 오늘 많이 덥더라고요. 네, 시원한 콩국수 진짜 좋은 또 메뉴 추천이신 것 같은데 나비님께서는 잔치국수 매일 줘도 저는 안 질릴 것 같아요 하셨는데 면 좋아하시는 면 사랑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블루 실장님 꼭 굶지 마시고 점심 맛있는 걸로 챙겨 드세요. 다음은 저희 오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두산 테스나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네, 52,500원에 한 25%. 25%. 목소리가 기운이 없으신 게 많이 빠졌네요. 두산 테스나 5만 원 이상에서 들어가셨군요. 아니 두산이 이제 네. 따라가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빠지니까 네. 걱정돼서 한번 전화드려봤어요. 그러게요. 인수되고 나서 좀 기대감이 있으셔가지고 이 종목을 진입을 하신 거군요. 인수된 이후에 좀 좋아지겠다. 그 전에 하긴 네. 했는데 이제 네. 지금 기다려보는 건데 아, 좋아질 줄 알았더니 그냥 뭐 계속 내려가네요. 계속 내려가서 근데 지금 손절하실 마음은 있으세요? 좀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손 잘 안 나가시죠, 송자님? 그렇죠. 이게 손절하면 네.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데미지가 너무 크고 손실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시간은 여유가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네, 이건 뭐 제 돈이니까. 네, 아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좀 비투만 아니어도 다행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은 시간 투자 많이 하실 수 있는 거 감안해가지고 저희도 전략 짜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두산 테스나가 3만 원이 오늘 방어 안 되네요. 장중고가 3만 2천 원이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면서 지금 장중 저가 나오는 종목들 많거든요. 두산 테스나도 8% 넘게 급락하면서 지금 29,650원 지나갑니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운용원님 지금 손절을 하시기에는 너무나 허무하신 가격대여가지고 일단은 버티실 좀 마음이 강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인수된 이후에도 주가 고꾸라지고 있는지 원인 분석하면서 시간을 조금 가면은 손실을 많이 회복할 수 있을 만한 트리거는 있는 건지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소부장 업체 역시 하락이 굉장히 셉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좀 보게 되면은 CFD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중소형 소부장에 대해서 대규모의 손절성 물량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소부장이란 부분이 결국은 이제 IT 소재 부품 장비니까 특히나 반도체 이쪽에서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해 줘야 이쪽도 바닥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사실 계속해서 주가가 테스라 같은 경우는 올라갔었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기대치가 많이 시장에서도 올라가 있던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볼 때는 실적 자체가 뭐 퍼러다일 때는 뭐 한 8%, 9%? 이 정도니까 이게 불과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기 전이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다 이렇게도 시장이 예측을 했다가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페니세이라는 구간에서는 실적이라든 것들을 안 본다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전방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결국 소부장 쪽도 영향이 크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2분기 실적 발표 더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실적의 그도 뽑히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 줘야 반등을 할 수 있는 트리거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상태에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그러면 어디 정도 더 빠질 거냐 사실 그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빠질 자리가 더 지금 위치에서는 크지 않다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작년과 이제 올해 한 3월달, 4월달까지죠. 그래서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다 비슷한 케이스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동안 이제 강세 뛰다가 옆으로 행보하고 보였던 종목군들이 시장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이제 매도 물량이 전체적으로 하나 떨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마디폭 하나가 그만큼 손절성 물량까지 해서 다 떨어진다는데 얼추 28,500원에서 지금 자리 정도, 현재 29,700원 이 가격대 정도가 이제 저점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낙폭이 크게 떨어진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반등 모멘텀이 들어온다면 우선은 이제 시장에서는 퓨처 반등폭 자체가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이 사이 때까지는 우선 1차적 반등이 나온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나올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보여진다면은 다시 한번 4만원 자리대를 올라타려고 하는 시도 정도가 가능하다는데, 근데 이때는 나중에 또
올라타고 안착하는 과정까지를 보여줘야 추가적인 반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는 저점이 잡히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가시는 것이 좀 더 낫다 정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시간 투자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신다 됐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4만 원 자리대를 실적 발표 전후 그러니까 거의 7월 말에서 8월 중순 정도까지도 생각하셨는데 그 정도 됐을 때 4만 원을 올라탈 수 있느냐 그걸 보고 나머지 생각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4만 원짜리가 중요하다고 하세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이거 지켜보시다가 실적 저희 지금 숫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는 거 상담 더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는데 조금 그래도 마음이 풀리셨어요? 어떠세요? 아이고, 네. 괴롭네요. 네, 여전히 힘든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반등의 트리거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니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시간 여유 있게 좀 가져가 보시면 또 좀 한결 마음 가벼워지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강제운용학과 함께 봐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컨센이 안 나오긴 했는데 투자가 좀 많이 됐긴 하네요, 테스나가. 그래서 이 분기 어떻게 좀 나올지 궁금한데 일단은 그래도 4만 원의 고지부터는 점령하고 조금 더 마음 편안한 매매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앗캔두님 모셔볼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한번 봐드릴게요. 매수가가 13만 4,500원이시고 비중이 오늘 많으신 분들이 계속 더 사셨나 싶습니다. 지금 비중 많으신 분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60%나 가지고 계신데 제발 조모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 담아주셨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10만 원 방어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99,500원의 장중 저가 나왔고 10만 원 선은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데 97,600원까지 며칠 전에 떨어졌었거든요. 10만 원 선 방어가 쉽지 않은 게 지금 며칠째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감 가지시고 아마 이 종목에 동향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감내를 할 만한 지금 가격대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전문님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 시장 좋을 때도 빠졌던 종목이잖아요. 시장 안 좋으니까 역시나 또 신저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이 계속 부진하게 움직일까요? 좀 이 종목 바닥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가 이제 실제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백신이란 부분이 앞으로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일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이제 새로운 이제 뭔가가 더 필요한 그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시장에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진다 되겠죠. 그나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래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순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신약 개발사하고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선 제약바이오가 밸류가 비싼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점을 어디냐라는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저점을 깨면 물량이 또 떨어지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저점을 만드는 거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인데 밸류적인 부분을 볼 때는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래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뭐 저점을 거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렵긴 한데 단기적으로 잠깐 보게 되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이제 앞전 2021년이죠. 상장할 때 저점을 만들었었던 이제 11만 3,400원 이 라인대가 우선은 저항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 라인대를 올라탄다면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한 번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그 반등이라는 부분이 지수가 이 가격대니까 얼추 한 2,650 그 라인대 정도까지 올라가야 그 부분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바닥이란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더 깨지면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은 시청자분의 매수가 정도는 그래도 시간을 조금 둔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림상에서는 좀 그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강재원 운용형의 시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 저희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단 받아볼까요? 네, 운용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재원 운용형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서당깨님께서는 직장에서 의뢰 신분이신데 집에 가면 병의 신분으로 떨어지신다고, 가끔 애완견한테도 밀려서 정의 신분까지 떨어지신다고 하는데 더 바닥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언제쯤 또 주식시장에서는 갑의 위치 올라가시면 조금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네, 서당깨 1년차님, 네, 신분 상승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준호님께서는 오늘 같은 날은 들이부어야죠 하셨는데, 현금을 들이부으시겠다는 건지 알코올 음료를 들이부으시겠다는 건지 제가 좀 헷갈리긴 한데, 네, 오늘도 아마 스트레스 너무너무 많이 쌓이시고 계신 상태이실 것 같아요. 나름의 해결책들 잘 찾으셔가지고 건강에 또 지장 없도록,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진단쇼도 조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드렸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긴 한데, 오늘도 좀 속상하게 돌아가신 분들 진단받고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냉정한 판단을 오늘 많이 들어봤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진단하는 동안에 시장은 더 좀 표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코스닥이 아까 보니까 잠깐 3% 넘게도 빠지더라고요. 지금 한 2.8% 내림세 잡히고 있고 756 나옵니다. 754 방금 전에 장주 저가 나왔는데 더 흔들리네요. 지금 옷장 들어오니까 수급도 더 불안해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코스닥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출현이 됩니다. 거래소도 1.8%나 밀려가지고 분위기 안 좋은데요. 2364 나옵니다. 오늘 장중 고가와 굉장히 거리가 있죠. 네, 2418 나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거래소 쪽에서도 개인 쪽에서만 버티기에 들어가긴 하는데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면서 오늘 수급상의 흔들림의 역풍을 좀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2200개가 넘어가는데요. 지금 양시장 합산해가지고 하락하는 종목 압도적이라서 10개 종목 가운데서 거의 뭐 9개, 8개 종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신저가도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신저가가 8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런 시장을 보면서, 데이터 보면서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난세의 영웅이 될 만한 종목이 분명히 그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희망 가지고 희망의 끈 놓지 않고 네,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들 많이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진단쇼를 마무리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만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